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다가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졌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네, 진짜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흥미로운 역사 자료가 바로 그 기막힌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붉은 죽 한 그릇이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전쟁의 불씨가 된 걸까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대 문서와 역사적 기록들을 쫙 펼쳐놓고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고대 국가 사이에 얽히고 설킨 수천 년의 피비린내 나는 관계를 아주 깊숙하게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의 밧장에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이에요. 히브리어로 불다는 뜻이거든요. 재밌는 건 이게 원래 한 사람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붉은 팥죽에 눈이 멀면서 아주 찰떡 같은 별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그 후손들이 세운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이들의 역사를 어떻게 붉게 물들이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쌍둥이인데도 진짜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에서에서는 털도 많고 맨날 밖으로 사냥하러 다니는 활동적인 들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사냥고기를 좋아하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반면에 동생 야곱은 좀 조용조용하고 집에 주로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고요. 기질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 엇갈렸으니 이건 진짜 형제 사이에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화약고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했던 관계는 세 번의 결정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뿡 하고 터져버립니다. 첫 번째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몹시 지쳤을 때 눈앞에 있는 그 즉각적인 욕망,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끓이던 붉은 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자신의 엄청난 특권인 장자권을 덥석 팔아넘겨버려요.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머니랑 짜고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싹 다 가로쳐버리거든요. 이 배신감에 휩싸인 에서는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게 되죠. 형제 간의 끈끈했던 유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꼬여버린 이락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붉은 땅, 에돔의 탄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에서는 결국 동생과 뚝 떨어져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록을 보면 가족이랑 가축들을 몽땅 이끌고 세일산이라는 지역으로 아예 이주를 해버려요. 원래 거기 살던 호리 족속을 싹 몰아내고 터전을 잡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리적 특징이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세일 지역이 온통 붉은 사암이랑 붉은 흙으로 덮여있는 곳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붉었고 붉은 죽 때문에 운명이 바뀐 남자가 이제는 아예 붉은 땅에 자신만의 거대한 터전을 세운 겁니다. 진짜 기막힌 우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에돔의 초기 성장이 진짜 눈부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딱 자리 잡은 영토가 고대의 핵심 무역로인 이른바 왕의 대로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사해, 아라바, 이집트까지 쫙 연결되는 이 무역로 덕분에 에돔은 그야말로 막대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제대로 된 국가 형태도 못 갖추고 떠돌 때 에돔은 이미 왕을 세우고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일찌감치 강력한 왕정국가로 치고 나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냥 형제 둘이서 지지볶고 싸우던 가족사가 대체 어떻게 두 나라가 맞붙는 거대한 전면전으로 커지게 된 걸까요? 두 민족이 점점 덩치를 키우고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 전에 뿌려졌던 그 독한 갈등의 씨앗이 이제는 단순한 원한을 넘어섭니다.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 치열한 피해 기록을 담은 세 번째 파트, 수백 년에 걸친 형제들의 전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갈등은 정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도자 모세가
에돔 왕한테 우리 왕의 대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 밭도 안 건드리고 물값도 내겠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에돔이 이걸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군대까지 끌고 나와서 위협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정식으로 왕국을 세우니까 판이 더 커지죠. 사울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다가 다윗 왕 시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에돔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곳곳에 이스라엘 수비대까지 박아놓고 철저하게 밟아버린 거예요. 다윗 왕 시절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6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머물거든요. 반년 동안 거기서 대체 뭘 했느냐? 진짜 끔찍하게도 에돔에 있는 남자는 모조리 다 찾아내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형제의 나라? 그런 건 이미 한 적도 없고요. 그냥 피로 피를 씻는 극단적인 적대감만 남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지배가 영원할 순 없었겠죠. 훗날 유다의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진짜 도끼를 품고 맹렬하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자기들만의 왕을 세워버립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마샤 왕이 에돔의 수도를 점령하는 반격도 있었지만요. 이 끝없는 복수국이 진짜 기가 막힌 정점을 찍는 순간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을 때입니다. 문헌을 보면요. 에돔은 자기 형제의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는 꼴을 보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기초부터 싹 다 헐어버려라 하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완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끔찍한 보복전이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아마샤 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무참히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고 반대로 에돔도 틈만 나면 반격했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는 아예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갔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들의 역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 그냥 피가 피를 부르는 징글징글한 쌍방향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이 비극의 결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에돔의 몰락과 역사적 퇴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파국을 맞았을까? 고대 예언자들의 기록을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에돔을 향해 이렇게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남겼죠.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칼에 넘겼으니 세일사나 네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에돔이 망한 이유가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보다는 형제를 향해 끈질기게 품었던 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긍휼을 버리고 분노를 뿜어냈던 그 잔인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한 거죠. 에돔 역사의 마지막 챕터는 사실 웬만한 막장 드라마 뺨칩니다.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빈틈이 생기니까 에돔 사람들이 유다 남쪽으로 슬금슬금 밀고 내려와요. 그러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쯤에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강제 개종을 당하면서 완전히 흡수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사에 거대한 아이러니가 터집니다. 그렇게 흡수당했던 이두메인 출신 중 한 명이 나중에 로마 권력을 딱 등에 업고 이스라엘 왕좌를 꿰차버려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눈멀어 장자권을 날렸던 에서의 후손이 돌고 돌아 결국 야곱의 후손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라니까요. 와, 진짜 기막힌 반전이죠? 하지만 이 질기고 질긴 악연에도 결국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기 70년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숫자와 함께 말이죠. 고대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이 해가 바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기념비적인 바로 그 해입니다. 수천 년을 물어뜯고 싸우면서 서로 피를 말렸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가나 에돔 출신 왕가나 바로 이 서기 70년 로마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 동시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길고 끔찍했던 형제간의 투쟁의 역사가 똑같은 정복자의 손에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종말을 맞이하면서 역사 무대에서 퇴장해버린 거죠. 이거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역사의 결말 아닙니까? 자,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기록들을 덮으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쌍둥이 형제 사이에 아주 사소해 보였던 앙금이 1000년이 넘는 참혹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오래된 원한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개인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역사 전체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역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